안녕하세요. 오늘 세계말의 사랑 관객과에 대해 질문을 맡은 김현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유영 배우님께서 오늘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상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 양해 바라고요. 오늘 이 영화 개봉했는데 힘찬 박수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감독님부터 오늘 개봉날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셨는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계말의 사랑 연출한 임선혜입니다. 와, 진짜 오늘은 진짜 빈자리가 거의 없이 꽉 찼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개봉날 첫 집이잖아요. 그쵸? 정말 여러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오늘 되게 또 좋아하는 기자님과 첫 집이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나름 원래 이영 씨가 오기로 했다가 오늘 오전부터 계속 스트레이트로 일정이 있어서 체력이 많이 고갈돼서 못 오게 돼서 그 부분은 좀 네, 죄송하고 아쉬운데요. 그래도 우리 나머지 배우님들 완전체로 와서 많은 이야기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 역할을 연기한 임선우입니다.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완전 유영 배우가 오늘 같이 못해서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첫 거의 완전체 GV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도영 역할을 연기한 노재원입니다. 다들 영화 끝나고 박수 치세요, 여러분. 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영화 끝나고 기지개도 못 펴시고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호구 2번 준입니다. 네, 문동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이렇게 가까울 수도 있군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차분한 느낌의 관객분들인 것 같으세요. 박수 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하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영화에 대한 감상도 감독님만큼이나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벌써 3번이나 봐가지고 날것의 감상을 아마 감독님도 더 궁금해하실 것 같고 배우분들께도 아마 여러분들이 완전체인 만큼 여쭤보고 싶은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유영 배우님 없지만 그래서 많은 감상과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감독님께 질문을 해볼게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소위 이상하고 어딘가 결여된 그런 취급을 받는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인물을 그릴 때 작가로서 경계했던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외모에 대한 묘사나 장애에 대한 묘사, 그리고 영화 속의 사람들이 이 인물들을 그리는 방식, 너무 난폭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또 현실적인 어떤 갈등을 묘사해야 하니까 그 어떤 중간 지점을 감독님만의 윤리를 지키는데 많이 고심하셨을 것 같아요. 벌써 첫 질문. 살살 해주세요. 제가 너무 되게 날카로운 질문 잘 해주셔서 좋아하는데 갑자기 긴장되네.
좀 부끄럽지만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기획했을 때는 비호감 외모의 비장애인이 호감인 뭐 일종의 연예인 뺨치는 외모를 가진 장애인 여성을 질투하는 이야기라는 로그라인을 한번 좀 작성을 해봤었어요. 그럼 뭐 이렇게 좀 기획적으로 우리가 보통 반대로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질투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좀 반대로 전복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러면은 뭐 또 그럴 만한 이유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외모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배치를 했던 점도 있었어요. 초반에. 근데 저도 이걸 쓰면서 사실 어떤 외모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래서 배우를 캐스팅할 때도 보통 뭐 영미를 캐스팅한다면은 뭐 약간의 뭐 여배우들이야 다 예쁘지만 뭐 이렇게 어글리 배우를 조금 이렇게 염두하고 한다던가 개성 있는 얼굴. 근데 그런 데에서 그렇게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이 영화의 좀 본질을 흐리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두 사람, 그러니까 사회가 정한 어떤 기준에서 미달된 것이지 그들 자체는 어떤 자격지심도 없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인물들이 둘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생길까. 그리고 질투와 연민이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가지 마음을 막 저글링 하다가 그 중간 어딘가에 마음들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과정들을 좀 겪었고 그리고 이게 질문에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두 사람을 수평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저도 그리고 수평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기조로 삼았어요. 그래서 영화를 뭐 오늘 혹시 N사 관람하신 분이 있거나 처음 보신 분들도 발견했다면 되게 감사한데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뭐 이렇게 뭐 유진은 불가피하게 누워있다 보니까 영미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좀 반대로 가고 싶었어요. 유진을 보여줄 때는 오히려 로우 앵글이나 아이 레벨, 영미를 보여줄 때는 이렇게 약간의 하이로 보여준다던가 그런 시선의 그런 방식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시선에서 좀 전복하고 싶었고 그렇게 좀 연출적인 면에서 그런 디테일들을 제가 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싶은 부분들을 연출적인 부분에서 좀 채워나가고 나머지 어떤 연기적인 부분에서는 배우들하고 이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결핍은 있지만 저는 이제 어떤 되게 소극적이거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핍에 대해서 엄청 아까도 말했지만 자격지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인물로 좀 당당하게 그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네, 감독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영화 속 장면들이 떠올랐는데 감독님의 영화는 유독 모든 영화가 그렇겠지만 그래도 유독 더 컷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영화도 그런 식으로 씬바이씬으로 뜯어보면 컷 바이 컷으로 뜯어보면 얘기할 것이 굉장히 많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선우 배우님한테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미와 유진이가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관람차를 바라보는 나란히 앉아서 장면이 있잖아요. 그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저도 순간 두 분이 굉장히 닮아 보여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런 평을 하시는 관객분들을 제가 좀 봤어요. 둘이 닮아져 있더라. 이 영화가 저는 굉장히 다른 두 인물이 서로에게 균열을 내고 우왕좌왕하다가 충돌하다가 결국은 약간씩 동화되어가는 부분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외적인 이미지로도 표현되고 있어서 너무 놀랐는데 본인들도 그거를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 씬을 볼 때? 찍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신 관객이 있다는 거는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그 유진이가 영미 가디건을 입고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스틸컷으로 영화 개봉하기 전부터 이제 그 뭐 홍보할 때 사진이 많이 올라온 사진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보는데 영미랑 저랑 얼굴이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꼴살도 여기 이렇게 좀 올라와 있고 둘이가 그래서 뭔가 나랑 유영이는 좀 다르게 생긴 얼굴인데 여기서 되게 닮아 보이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저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이옥석 감독님이 이제 영화 보시고선 바로 문자가 오셨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 장면에 둘이 너무 닮아 보였대. 그러면서 절대로 영화가 이제 가짜로 만들 수 없는 거를 성취한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대 자기는. 네. 근데 그 장면이 조금 거의 중후반부에 찍은 장면이어가지고 확실히 저랑 유영 배우랑 이거 처음 찍으면 그러니까 첫 호흡부터 저는 유영 배우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좀 친해질 수 있을까 약간 왜냐면 서로 이미지가 또 약간 이렇게 막 친근한 이미지는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정말 첫 호흡부터 서로 마음을 열고서 연기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둘이 막 뒹굴면서 연기하다가 중후반부에 갔을 때쯤에는 진짜 뭐랄까 걔를 이렇게 유영이를 안고서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느낌까지 들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또 영화에 미쳤나? 네, 신기하네요. 그런 것까지, 그 육체성까지 영화에는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독설로 대사하는 장면이 인상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신체적인 제스처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저 말투는 어떻게 개발했을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원래 그 말투이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근데 이게 저한테 남은 거 아닐까요? 유진이 연기하고. 그건가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입에 착 붙어버렸더라고요. 이따가 또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노재현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놀랐던 그 장면이 있는데요. 움직여요. 그 대사.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죠? 저는 그 대사 지문으로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할 수도 있는 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그런 힘을 실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일단 그 장면을 감독님이 조금씩 바꾸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었죠? 원래 받았던 대본에서보다 좀 더 대사가 풍성해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움직여요 그거는 저는 그거 너무 어려워서 사실 좀 현장에서 발악했어요. 네, 사실은 그래요. 너무 어렵고 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실제로 그걸 할 때는 영미랑 보통 대사를 섞을 일이 많았지만 항상 제 머릿속에는 유진이 있었기에 좀 유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이 없는데 거기에서 대사를 하실 때 이렇게 혼자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그래서 저기서 되게 영미에 대한 경계심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어색했어요. 그게 낯선 여자와 그런 방에 있다라는 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그리고 지금 바람 피는 것 같고 그렇게 됐어요. 네. 완전 메소드네요. 현장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 그만큼 배우들이 현장에서 몰입했다는 것 같은데 감독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조용히 해! 막 이러는 주변에. 근데 그게 이제 앞서 69세라는 영화 하면서도 또 어르신 선생님들과 작업을 하면서 아 그때 내가 미처 이런 걸 좀 놓쳤었구나. 배우가 최대한의 연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더 준비됐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분위기를 여기서 심각하게 연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시기삭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진이 그 분장실에서 우는 장면이었나? 혼자 있는 장면도 사실 해가 이제 금방 질 거라서 빨리 찍어야 됐어요. 그래서 배우가 한 번에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너무 스텝이 많았어요. 저희 공간이 넓으니까 다 거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최소한의 스텝만 두고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선우 씨는 괜찮다고 했었지만 제가 그게 만족이 안 돼서 다 나가라고 하고 집중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배우들이 그런 있었고 미담이 배우들에서 몰랐던 것 같고요. 네. 네. 저 문동혁 배우님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오준이라는 인물은 유진을 약간씩 속여 먹잖아요. 약간 등친날까지는 아니지만. 네. 하지만 그럼에도 지킬 건 지키는, 의리는 지키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인물 같아요. 근데 배우님은 오준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멋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건 없는데 준이 자체 처음 오디션 보고 뭐 이렇게 미팅하고 감독님이 되게 제 첫 연기를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그 말인즉슨 사실 제 본 모습,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들이랑 준이랑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준이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부족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준이도 그런 지점이 있었고 그런 지점들이 있음에 또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됐던 것 같고 네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사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어떤 인물의 변화를 감독이 촉구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처음에는 영미와 유진이라는 사람을 제가 발견하고 영화를 보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거듭 볼 때 어떤 구도용이라던가 오준이라던가 그 사람들의 이면까지 입체적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놓치고 싶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감상과 질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질문들이 왔는데요. 이 질문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질문인 것 같아요. 유진에게 물어볼게요. 감독님 대신. 유진에게 영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유진에게 영미요. 다들 한숨을 유진에게 영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근데 그냥 근데 모르겠어요. 네. 네네. 일단 뭔가 되게 영미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다른
유진이가 영미를 보면서 저는 자신도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이 조금 더 첨언을 해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대사 중에 우월감이라는 표현을 꼭 집어서 쓰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감독님이 그것을 입 밖으로 발화하게 하셨고 인물들의 연기의 톤은 전혀 그런 것은 느끼고 있지 않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서울 씨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대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까 인터뷰할 때도 제가 그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호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호구는 사실 다 호구잖아요. 유진도 호구고 도영이도 호구고 영미도 호구고. 근데 호구는 자신이 호구인지 몰라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영미를 봤을 때 참 쟤도 박복한데 도영이라는 인물을 왜 굳이 저렇게까지 자기를 보인 거죠. 호구라고 하는 건 남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호구라고 생각하지 모르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지만 자기보다는 영미가 좀 더 도영이에게 조금은 더 어떤 것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화상접견 씬에서 사실 저는 이 시나리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네가 만난 이상한 여자를 만났었어 하고서 이제 뒤에 네가 처음으로 안심이 되더라 라는 말이었거든요. 안심이 되는 사람을 본 거죠. 네, 본인은 지금 어쨌든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영미라는 사람은 자기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지점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안심이 되는 존재였고 그 안심이 되는 존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보내주는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의 그 호구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호구는 자기가 호구라는 걸 모른다. 이런 정의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고요. 그래요? 네, 멋집니다. 네. 세기말 레트로 설정 그리고 흑백 화면에서 컬러로 넘어가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어요.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영미가 이제 보통 지금 영화가 크게 봤을 때는 1막에서는 흑백, 나머지 이제 컬러인데 이제 촬영감독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불가피하게 영화 중반에 과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과거 장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고 막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다가 뭐 흑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컬러의 차이를 둘 수도 있고 그런데 뭔가 그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영미라는 사람의 유진을 만나기 전의 상황을 보여줄 때와 유진을 만나고 나서의 상황은 분명히 달라질 텐데 그거를 연출적인 면에서도 제가 이제 혹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흑백 부분에 영미는 좀 어떤 기하학적인 공간 안에 되게 한쪽으로 몰아쳐 놓은 앵글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약간 마치 CCTV 화면처럼 좀 찍어 누른다던가 그런 인물이 이제 이막이 됐을 때 나왔을 때는 약간 세상의 중심에 있는 느낌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수평각이 많고 하지만 영미가 아직 이 세상에 적응을 못해서 막 이렇게 토스를 잘라놓고 이렇게 잘라놓잖아요. 애매하게.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 촬영감독한테 너가 좀 술 먹고 와서 찍은 것처럼 찍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좋다는 얘기를 이상한데? 이상하고 좋은데가 좋은 컷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영미의 그런 과거 부분, 그러니까 출소 전의 부분을 관객들이 일종의 선입견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영화 속 안에서도 영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되게 좀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좀 소심하고 폐쇄적인 성격일 것 같고, 마치 옷도 되게 무채색으로 입을 것 같고, 저 신발도 흰 운동화가 더러워져서 저렇게 희끄무리한 색깔이 됐을 것 같아. 그랬는데 세촬영이 돼서 투소를 딱 할 때 무조건 첫 컷은 그거였거든요. 핑크색 운동화. 우리가 앞서 계속 봤던 그 신발이 어머 핑크색이었어? 아, 저 패턴이 있던 옷이 컬러가 나름 패치워크가 됐던 옷이구나. 가방도 그렇고. 그래서 관객들이 약간 뭐야 내가 잘못 봤네 영미를, 약간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1막은 완전히 흑백, 이제 그렇게 좀 컬러를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또 그 질문 하시거든요. 그럼 왜 2막에서 그 과거 장면은 왜 흑백 시대의 이야기인데 왜 흑백이냐? 그거는 사실 좀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부분이죠. 영미는 원래 컬러를 지닌 컬러 세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봤던 거고, 그 컬러 세상에 사는 영미가 자기 회상을 한 거니까 당연히 컬러의 모습으로 도영을 바라봤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69세도 너무 좋게 보셨고 이번에도 그런 여백의 미, 절제미, 인물 구도가 너무 인상적이고 히치콕과 오즈였을지로 감독님 느낌까지 나셨대요. 네. 방금 그 의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본 것 같고요. 임천우 배우님께 그간 맡으신 역할 중 가장 입이 거친 캐릭터 같은데 연기하시면서 해프닝은 없으셨는지 약간 카타르시스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좀 저는 힘들었어요. 네, 유진이가 생각보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고 저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소에 말을 좀 많이 해놔야지 말이 많은 여자 역을 맡을 때 내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좀 거칠잖아요. 근데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네. 그거 배우님의 매력과 힘인 것 같은데 되게 괴팍한 사람이잖아요.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더 뭔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뭐라고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이게 제가 생각할 땐 되게 답을 저는 알 것 같은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도영은 유진을 좋아하나요? 영미를 좋아하나요? 아까 너무 얘기하셨어요. 네, 유진 너무 좋아하시죠. 네. 질투나 이랬을 거야. 어쩌면 지금 안 계신 게 다행일지도 모르는 생각이 들고, 두 여성의 정말 지극정성, 사랑을 받는 남성이잖아요. 그런 남성이 된 기분은 어떨까라는 생각과, 그만큼 저 두 여성이 구원하고자 하는 인물이라면 관객들이 설득될 만한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우님은 거기에 대한 부담은 혹시 없으셨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끝도 없이 의심만 들까봐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도영의 매력은 뭘까도 생각을 안 했어요. 이미 근데 대본상에서 이렇게 손톱으로 십자가 해주는 거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진솔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진솔이요? 네, 진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 마음이 드러나니까 모기를 너무 싫어한다고 했는데 고작 하는 게, 근데 이게 온 진심이 담긴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여자에게 사랑을 받는 기분은 진짜 특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특별해지는 기분이요? 네, 네. 노재원. 네. 감출 수 없으십니다. 네, 표정을. 네. 정말 많은 질문이 있는데 맨드라미에 대한 질문도 많았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감독님이 꽃말을 찾다가 이거다 하면서 폐제를 부르지 않았을까. 치정이라니. 그러니까 그 화상을 처음 목격하는 유진이 그걸 봤을 때 관객도 마찬가지고 막
이렇게 혐오스럽기보다는 어떤 무늬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꽃을 생각했는데, 근데 문득 이제 꽃 중에서 조금, 저는 사실 맨드라미가 좀 징그럽게 생겼거든요. 구불구불구불 이렇게. 그래서 맨드라미를 한번 검색해볼까 하고 봤는데, 네이버 꽃말에 정말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따가 첫날 치정이고요. 그 다음 괴기, 그 다음 조금 뒤에 가서 시들지 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완전 영미 아니야? 나보고 시나리오 이렇게 쓰라고 지금 맨드라미가 프로즈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부여를 막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너무 탁월하게 나타나 주었네요, 네. 민드라미가. 그죠? 네.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는 영화에 담긴 큰 의미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사랑을 베푸는데 자기만의 이유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주인공인 영미와 유진은 대가 없는 사랑을 베푼 것 같고요. 주인공들의 사랑과 그 주변인들의 사랑의 차이를 혹시 감독님은 염두에 두셨나요? 주인공들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셨나봐요. 더 대가 없는 사랑처럼. 주변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도영일 수도 있고 오준호일 수도 있겠죠? 좀 질문이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되게 요즘에 힘든 게, 사랑 영화를 찍었으니까 자꾸 사랑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 근데 저는 그냥 금사빠거든요. 네, 금방 빠지고 금방 또 식고. 그래서 제 영화에 앞에 69세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보면은 정말 은근하게 이렇게 끝없이, 여러분 혹시 그 말 아세요? 사랑하다의 반대말. 사랑했다래요. 죄송해요. 되게 표정이. 네, 제가 이걸 이 문장 봤을 때 어디서 주워 봤어요. 근데 되게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이, 저는 오준도 소영이를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막 이렇게 되게 명품도 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줬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상형적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랑이라는 게 항상 똑같은 온도일 순 없잖아요. 처음에는 뭐 뜨겁다가 점점 이렇게 식어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뭔가 그 안에는 분명 어떤 존중도 있고 배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간을, 그 어떤 한 인간, 꼭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집착? 뭐 스토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사랑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독님의 세계는 사랑한다와 사랑했다로 구분된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지상주의 감독님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비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문동혁 배우님은 하늘색 머리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딱히 민트색이라고 합니다. 네. 그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거기 딱 첫 등장이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민트색 머리.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그거 보셨을 때? 이게 사실 이 색인 줄은 몰랐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색을 가진 이 캐릭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색이다라는 게 느껴졌는데, 이제 가발이었거든요. 가발이었는데 첫 가발을 봤는데 와 이게 와 그래서 이게 막 피팅 해보고 이래저렇게 해보고 했는데 가발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처음 가발 작업을 해놨는데 이게 다 핀으로 꽂거든요. 스프레이 뿌리고 머리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위에 씌우는 건데, 이게 안에 머리가 보이면 안 되니까 테이프 같은 것도 붙여요.
그럼 이제 이게 눈이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제 얼굴을 보잖아요, 영화를. 근데 다른 분들은 모를 거야. 근데 이제 제 느낌은 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느낌이면 영화에서는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오, 그래서 인상이 달라 보였군요. 그래요? 네, 인상이 확실히 좀 다른 느낌으로 보였었어요. 미묘하게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여튼 저는 처음에 제가 연기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만진다거나, 그러니까 누나도 몸을 못 움직인다는 설정이 생겨서 힘들었잖아요. 저도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 되게 좀 어려운 지점들이 많아서 머리를 못 만지는 이런 어떤 나만의 룰이 생기니까 좀 살짝 힘들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리를 만질 수도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네, 이런 고충들이 좀 있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 색깔 자체도 감독님이 생각하신 준의 캐릭터랑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 그래도 외롭지 않으셨겠어요. 이유영 배우님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모르잖아요, 이 고충을. 근데 누나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까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선우 누나가 이렇게 막 되게 개팍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막 모션 막 야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컷하면 이제 준이. 그 누나는 성격은 되게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조용하고 그 얘기를 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누나는 개팍한 말투 안 씁니다. 캐릭터에 몰입을 너무 잘해가지고. 네, 그럼 아직 자녀가 있는 걸로.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영미의 눈동자가 영화 내내 눈에 들어왔는데, 영미의 눈동자가 밝게 표현되거나 탁하게 표현할 때 이야기의 흐름과 연동되어 있다고 느끼셨대요. 근데 원래 이유영 배우님 눈빛이, 눈 색깔이 조금 독특하잖아요. 좀 옅잖아요. 그게 어떤 화면에 굉장한 미장센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네. 그거는 저도 익히 이제 뭐 TV에서 눈 색깔에 대한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 거 들었지만 실제로 이제 만나서 본 건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그냥 보통 처음에 초반에는 이제 또 흑백이기도 하고 검은 머리여서 잘 인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색보정할 때 와, 이 머리,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검은 눈동자를 가진 배우가 지금 노란 이 오렌지 머리를 했을 때하고는 정말 다르겠다.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또 마지막 장면에 완전히 햇살을 쫙 받으면서 있었던 눈이 약간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진짜로. 그래서 눈에 혜택을 좀 받았네요. 네. 네. 저는 그 약간 신비하고 몽환적인 느낌이 있는 눈이, 게다가 머리 색깔도 그래서 마지막에 화상 그 면회하게 해주고 사라질 때는 그냥 천사 같았어요. 네, 이 둘 사이에 나타난 천사, 그런 느낌까지 받았던 것 같고요. 이런 재미있는 시각의 질문이 있어요. 도영이 두 여자를 만나게 해준 중간다리 매개물 메신저겠죠? 네, 매개물처럼 느껴지셨대요. 도영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근데 되게 재미있는 해석인데요. 사실 햄맨 기자님도 부산 영화제에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얘기? 그 마지막에, 여러분 이거는 실제 제가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해석이 재밌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영미가 이제 치정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는 빠져. 유진과 영미. 그래서 마치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저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지만 그거 저 아닙니다. 아니요? 네, 다른 분인 누구였지? 것 같아요. 저 아니에요. 확실히 얘기하고 듣고 아, 넘어갈 건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근데 물론 저도 이 이야기를 쓰면서 가끔 이제 그런 질문 주세요. 두 사람 영미와 유진이 약간은 살짝 약간은 퀴어물로 갈 수도 있을 법한 어떤 지점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뭐 이 글을 쓰면서 약간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했는데 근데 이 이야기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의도한 장면도 없고요. 만약에 그게 좀 그렇게 보였다면 저는 결국은 그것도 어떤 인간애로 오는 어떤 친밀감으로 봤어요. 사실 여자 고등학생들, 여자 중학생들이 또 여자들끼리 또 막 이렇게 되게 서로 좋아하고 나랑 친하던 애가 쟤랑 친하면 또 질투도 느끼고 동성간은 남성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면에서 자기와 닮은 인물을 만났을 때 또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왠지 나랑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감정이 저는 좀 애틋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질문이 뭐였더라 근데 도영의 관계.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맞는 플롯인 것 같아요. 도영이라는 인물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무너졌던 삶을 회복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회복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활용한 거죠. 이용한 거죠. 도영을 실제로 어떤 플롯 안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러면 도영을 덜 나오게 썼다거나 처음에 그러니까 더 나오게 썼다거나 이런 버전은 없었나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냥 이 시나리오 쓸 때 두 여자가 한 남자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 남자는 거의 영화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완전 초고는 첫 장면하고 뒤에 이제 교도소 출소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버전은 영미가 저 멀리에서 도영이가 나오는 걸 보는데 문자를 보내요. 돈 갚으라고. 그리고서 도영이가 같이 뭐 이렇게 하고서 가는데 뭐 이렇게 욕을 하면서 약간 이제 좋아하는 표현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떠나보내지만 갚을 건 갚아줘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아무튼 많이 바뀌었지만 그렇지만 이 영화 지금 결과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화에서는 분량이 조금 늘어나는 셈이죠. 완전한 초보보다는. 근데 지금 이상으로 갔던 적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우리 재원 배우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올 때 되게 좋지 않았나요? 마치 건빵에서 별사탕을 까먹듯이. 되게 반가웠죠. 네. 아주 적절했죠? 네. 아쉬울 때 보고 싶을 때 나타나주는 정도로. 그렇게 이 두 분이 절절한 사랑을 하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사실은 굉장히 깊은 사랑을 하고 있는 유진과 도영이 남긴 세기의 명장면으로 기억된 화상 면회씬이 있잖아요. 다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촬영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서로 진짜 마주 보고 하셨는지. 제가 첫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선우 누나의 그 장면 촬영날 현장에 갔었어요. 그래서 옆에 구석에서 대사를 같이 서로 눈을 마주 보진 못하더라도 소리로만 같이 교감하면서 연기를 먼저 했었어요. 그때 누나의 유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다. 어떻게 저런. 그때 살짝 너무 좋아서 충격받았었어요. 너무 저희 뒤통수만 보고 있었잖아요. 핫테이크 같습니다. 그쵸? 모니터도 같이 보고 소리로 다 들리니까 모니터를 보고 있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소리로만 듣다가
아, 같이 모니터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서 그냥 처음씩 나 괜찮으니까 어깨 괜찮아. 감독님 괜찮으면 난 진짜 괜찮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왜냐면 또 감정을 한 번도 끌어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생각하는 그 단계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느낌이고 뒤에서는 어떻게 더 콧물 눈물 흘렸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되게 정확한 포인트가 나와서 저한테는 되게 완벽했어요. 이거 할 때 노재원 배우와 그때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한 시간 전에 분장하면서 좀 대화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찍어야 될까? 왜냐면은 저와 도영이는 영화 속에서는 정말 절절히 사랑하지만 실제 촬영하면서는 별로 볼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 소풍 장면 하면서 처음 봤고 두 번째가 이 화상 그치? 그게 처음 아니에요? 항상 약간 소풍이 처음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게 그 화상 장면 누나 촬영할 때 아닌가? 맞다. 그쵸. 그 이후의 소풍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걸 먼저 찍었어. 지금까지 그럼 내가 인터뷰 잘못했네. 잠깐만. 내 선본 장면이 처음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랬나 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거의 처음에 만나서 찍은 거나 뭐 마찬가지니 처음에 별로 못 만났거든요. 재원 배우랑.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씬이고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도 그렇고 유진이도 그렇고 이 장면을 거의 향해 달려가는 듯한 또 구조적으로도 약간 그런 그래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노재원 배우가 바쁜 와중에도 이걸 또 같이 연기에 호흡을 맞춰주기 위해 한밤중에 또 달려왔어요. 네, 그래서 뒤에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소리로 같이 호흡을 맞춰줬죠. 그래서 한 번에 사실 끝낼 수 있었고, 사실 그것도 근데 감독님이나 이런 이렇게 다 계획을 해주신 거잖아요. 스태프분들도 정말 그 장면을 이제 조명부터 시작해서 세팅하는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다 해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왜냐면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중간에 기술적인 실수라든 게 나오면은 이게 안 되니까 정말 스태프분들도 정말 더 집중해서 그 장면을 세팅해 주는 걸 제가 느꼈고 그래서 그거가 만약에 잘 나왔다면 그거는 사실 저는 정말 감독님과 스태프들 그리고 노배우, 노재원 배우 모두가 다 합심해서 만들어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원 씨는 저희가 그 교도소 장면을 세트에서 찍었거든요. 그 지방에 있는 세트에서 갔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진이 했던 소리를 이어폰 해서 맞춰서 했어요. 근데 그날 너무 아쉬웠던 게 이게 화상적인 장면이니까 실제 그 교도소에서 한 그 공기와 그 호흡을 이 한꺼풀 이제 닫고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날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아깝다. 이거를 저는 연출의 의도로 절대 이거를 공간 이동해서 그 도형 사이드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그걸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여줄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긴 했죠. 근데 저도 영화를 관람하면서 그때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보는 제가 더 애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거의 그 장면은 제가 허를 봤을 때 갑자기 그 여자가 사라졌을 때 업데이트하러 사라졌을 때 같은 거의 그 정도 느낌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시대에 이런 기술이 이런 식으로 활용하다니 임선혜 감독 천재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시나리오였을 때 이 장면을 떠올렸을 때 이거 됐다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야마다. 야마라뇨. 지금 야마란 표현 그 여기 세대가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윈도우 로고가 그렇게 슬픈 장면이었는지 그쵸? 너무 애틋했어요. 네,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이 됐는데 오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반복적인 질문인데 오준은 왜 유진 곁에 있는 걸까요? 네, 준이 되게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뭐 이렇게 제 말이 다 맞다고 믿으시면 안 되고요. 네, 감독님이랑 상의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네. 준이도 사실 네 사랑했지 않을까요? 유진을요? 처음 진짜요? 아, 네. 그쵸. 이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사랑한다가 이성적인 사랑보다는 처음 준이가 이렇게 유진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이성적인 사랑보다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지점이 그거였어요. 저도 영화 찍으면서 감독님이랑 얘기도 몇 번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준이가 왜 옆에 왜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사랑 영화잖아요. 사랑도 바라기시고 준이도 다른 모습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유진을.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 게임인데 아세요? 뭐 이렇게 너는 이렇게 되게 못생겼지만 그치만 사랑해. 커플들끼리 하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싫은 거 다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컴퓨터 끝이야. 게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커플들끼리 네. 뭐 구두를 훔치고 뭐 카드도 쓰고 했지만 사랑해. 그럴 수 있죠. 네. 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진짜 저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 네. 않았을까. 맞아요. 네.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깊이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옛날 윈도우 그 로고 장면, 그 약간 접견 장면이요. 약간 코믹도 섞으신 줄 알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이 장면에서 웃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그 몬트리올 판타지아 영화제에서 했었거든요. 두 번 상영을 했는데 저는 진짜 제가 엄청 웃긴 영화를 만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관객 리액션이 잘. 근데 뒤로 갔는데 후반부에 정말 이 로고가 딱 뜨는 순간 정말 빵 터졌어요. 근데 나는 너무 이게 왜 내가 야마라고 생각하면서 썼는데 여기서 웃다니. 막 지켜서 막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3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진짜 으아 웃었어요. 두 번째 나올 때 어떡해 약간 이런 반응 불어여서 제가 당하고 그랬고 세 번째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게 첫 관객이 좀 너무 이렇게 업된 사람들만 많이 왔나 하고서 두 번째 봤는데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님이랑 이렇게 토요사님이 해서 다 같이 보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저는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다. 이게 어쨌든 관객 첫 반응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 못한 반응이다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유진의 캐릭터가 너무 쌓여서 그렇다 그거는. 얘가 이렇게 있는 척하고 막 도도하게 했는데 거기서 지금 진지하잖아요. 21세기잖아. 보고 싶었어. 막 이러는데 갑자기 그게 얘를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허당 그거를 방해하는 그게 그냥 그 자체가 웃겼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의미를 알잖아요. 마우스도 못 건드리는 장면이구나. 안타깝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진짜 이제는 감정에 몰입한 거죠. 웃고 울리기를 이렇게 한 번에 하는 대단하신 감독이고 대단하신 장면이었던 근데 것 같아요. 부산영화제에서는 가도 아무도 웃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관객들이 많이 경직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그게 저희 원래 시나리오 쓸 때 의도이긴 했는데 그래서
잘 그래서 여기 질문 주신 분이 웃겼다고 하셔서 너무 좋은데? 네, 좋죠. 이런 반응이 나올 때. 한국 관객들이 뭐 경직되신 게 아니라 전 사려 깊어서인 것 같아요. 거기서 차마 웃을 수는 없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께서 꼭 기념사진 찍고 마무리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도 되나요? 네.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만약에 얼굴이 나오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고개 숙여주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만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영 배우님부터 할게요. 네, 사랑스러운 영화 다 좋아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저도 보고 좋았으니까 다들 좋아하셨을 거라고 믿고 진짜 이렇게 매번 이렇게 와주셔서 봐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 들고 재현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뭐라고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좋은 작품으로 또 감독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영화를 다 보시고 또 1시간 동안을 자리를 지켜주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아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봉 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방금 노재원 배우가 이야기했지만 정말 저도 세상에 다양한 게 이게 모든 게 다 당연하지 않다는 걸 점점 더 느껴요. 예, 이렇게 이 시간까지 영화 보고 나면 사실 좀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관객분들은 정말 이거 당연하지 않은 거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화는 이제 제 손을 완전히 떠난 것 같아요. 오늘 개봉날 관객들을 보니까요. 이 영화가 여러 관객분들 마음속에 어떤 의미가 됐던 재미가 됐던 이렇게 한켠에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의 운세를 보고 나왔는데 별자리 운세인데 자주 보는 저한테 그러니까 이번 주 운세죠 이쪽에 저한테 그러니까 누군가의 반응이 왔을 때 제가 그 반응에 리액션을 해주는 것에 좋은 어떤 것들이 생긴다라고